선발 과정이나 이런 데는 또 어떻게? 청와대는 공채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돈의 8촉까지 다 뒤져봅니다. 대통령님 VIP를 예, 좀 예. 만날 기회가 있나요? 저는 거의 매일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TV의 현입니다. 오늘은 조금 평소에 이제 공무원분들 저희가 많이 모시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더 특별한, 저희가 만나보기 좀 힘드신 분을 직접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직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백승권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 업무용구 쓰기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이제 행정관을 지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공TV에서 청와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일단은 사실 저희가 이제 청와대 들었을 때는 대통령이 계신 곳, 예, 그 정도만 사실 알고 있는데 예.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네, 행정관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예. 말씀해 주세요. 청와대는 사실 이제 행정관들이 주로 일을 많이 하죠. 이 청와대가 이제 행정요원이 있습니다. 행정요원은 이제 6급 이하를 행정요원이라고 하고요. 5급부터 3급의 행정관입니다. 그러면 예. 저희가 이제 저는 3급이었어요. 3급. 예. 작가님은 그럼 3급으로 예, 그리고 예. 3급이고 이제 그 안에서 국장으로 부르죠. 국장. 3급이 국장이고 4급이 과장이고 2급, 1급이 이제 비서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석이 차관급이고 비서실장이 장관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급으로 이제 예, 행정관을 하실 때 이게 예. 선발 과정이나 이런 데는 또 어떻게? 청와대는 공채는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공채라고 하는 과정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청와대는 주로 검증된 사람을 쓰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제 이미 검증됐으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별정직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는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결합했던 사람들이 보통 이제 청와대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순하게 행정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와대는 공채 방식보다는 대체로 이제 그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스카우트 하듯이 이렇게 이제 보통 뽑죠. 저는 이제 별정직이거든요. 별정직은 이제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자기 전문 분야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정당에서 이렇게 오는 케이스가 있죠. 저는 이제 전문 분야 케이스고요. 저는 이제 대통령님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글 잘 쓰는 사람을 좀 이렇게 선호했습니다. 네, 그런 어떤 메시지. 그래서 이제 이제 채용 절차를 밟죠. 채용 절차는 이제 일단 그 다양한 이제 이렇게 검증을 한 달 넘게 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검증. 예, 면접도 보고 이렇게. 예, 정말 사돈의 8촉까지 다 뒤져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했냐면, 테스트를 받았냐면, 청와대에서 이제 면접을 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방에 들어가서 뭘 하나 써보라 그러더라고요. 주제도 없이? 이거 주제는 이제 저기 뭐 이렇게 이 청와대 브리핑 형태로, 대변인 브리핑 형태로다. 당시에 이제 사학법이 되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 관련해서 한번 써보라고 그래요. 그 브리핑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할지. 그러니까 사전에 뭘 주지 않고 그냥 써보라고. 그래서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이제 대변인 브리핑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나왔죠. 나오고 나서 저녁 때 집에서 이제 9시 뉴스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썼던 브리핑을 당시 대변인이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붙었다. 그래서 이제 붙었구나. 합격이구나.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제 검증을 이렇게 세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뭐 충분히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좀 별정직보다는 좀 헐하게 좀 쉽겠죠. 그런 분들은 그럼 보통 파견 형식으로 이제 가게 되죠. 파견 나오고요. 하나 말씀드리면은, 청와대 오면은 승진이 2배가 빨라집니다. 그런가요? 예. 2배면 엄청난 건데? 엄청난 겁니다. 또 실제로 청와대 오는 공무원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조직에서라도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 다 장관 돼요. 지금 장관들 보면 옛날에 저랑 청와대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네. 홍보 수석실 그렇죠, 이런 데서 홍보수석실. 일을 네. 하시는 그럼 그쪽에는 이제 부서라든지 뭐 예, 이런 걸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크게 보면 정책 파트가 있는데 정책 파트는 경제정책수석실, 사회정책수석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무 파트는 저희 같은 이제 홍보수석실, 민정수석실, 또 정무수석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안보 쪽은 또 안보수석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이제 저희 때는 특별하게 또 어떤 정부 혁신을 이제 강조하려고 이 정부 혁신 또 수석실이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수석실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홍보수석실은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님의 이제 이미지를 좋게 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끔 그렇게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언론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홍보수석실 안에는 이제 추초관이라고 해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관리하는 또 이제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뉴스나 뭐 영화 같은 데서 좀 많이 봤어요. 춘추관. 네, 맞습니다. 네. 그 춘추관이 이제 홍보수석실 산하에 있는 겁니다. 직원들은 보통 몇 명 정도 돼요? 청와대는 이제 비서실 직원이 한 500명 되고 또 경호실 직원이 한 500명 되죠. 굉장히 좀 크네요. 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가 저희가 딱 봤을 때는 크진 않던데 내부는 그거는 이제 이렇게 푸른 기아지만 보여주는데 그 안 보이는 쪽에 이제 근무하는 건물들이 있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일을 할 때 그 이제 대통령님 VIP를 좀 만날 기회가 있나요? 저는 거의 매일 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 이제 행정관 업무 자체가 좀 그러니까 이제 좀 틀린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행정가들은 자주 못 보죠. 그런데 저희 홍보는 이제 대통령님하고 매일 아침 8시에 매일 해야 됩니다. 본조에서 메시지 회의라고 해가지고요. 하루 동안 이제 언론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그 다음에 청와대가 어떤 내용을 메시지를 내보낼 것인지 국민들한테 뭐 대통령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청와대 비서실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아침 8시에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님도 9시에 일과를 시작하기 때문에 일과 전에 1시간 전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중에는 이제 그 푸른 기아지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제 보통 일을 보시는데 8시는 출근 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관저에 가면 대통령 사는 사적 공간에 거기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아침마다 이제 대통령 뵙고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일을 했죠. 그럼 이게 개인적인 질문인데 대통령님 뭐 해외 순방 가거나 하면 좀 편하겠어요? 해외 순방 가도 이름 비슷합니다. 그런가요? 네, 대통령님 안 계시는. 그럼 비서실장님 주재에서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순방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턱 터집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대통령 일정이 엄청나게 동선이 빡빡해야 돼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코 피터지게 수행을 해서 가는 게 코 피터지게 힘든 일정들이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행정관 생활을 몇 년 정도 하셨어요? 3년 좀 넘게 했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은 아니네요. 그렇죠. 뭐 그냥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제 정권이 바뀌면 행정관 분들도 거의 다 바뀌시죠. 그렇죠. 뭐냐면 원래 이제 청와대 행정관들의 별정직이라서 원래는 이제 잘릴 수는 없어요. 별정직들은 그 기관이 사라져야 해고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라져야 별정직을 해고할 수 있는데 사라지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또 그 정부의 뜻이 맞는 사람들과 이 청와대 일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사표를 내요. 일부러. 그 하나의 도의적인 겁니다. 도의적으로 사표를 내면은 그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뽑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청와대 일반적으로 공무원분들도 갖춰야 될 뭐 자질이나 이런 게 있지만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좀 갖춰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청와대는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님한테 누가 돼서는 안 돼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두 번째 문제고 누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누가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SNS에 뭐 이상한 글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를테면 뭐 불미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대통령님에게 흠집이 되게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가 이제
저희 판단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생활하다 보면은 이걸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때 항상 첫 번째가 이게 대통령한테 누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기준에서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뭐 국가의 국가의 뭐 조국의 뭐 몸을 바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간 조금 대통령님한테 누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청와대 직원은 대통령한테 맞춰야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어긋난다. 그러면 이제 사표를 내야죠. 사표를 내고 밖에 나가서 뭐 얘기를 하든지 해야죠. 거기는 약간 사표가 이렇게 좀 난무하는 약간 좀 많이 좀 그렇죠. 많이 청와대는 뭐 이제 청와대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래 하기엔 너무나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직들도 뭐 한 2, 3년 하고 다른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거의 한 1년 반 정도 만에 또 바꿔주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딱 정말 총력전을 당하는 곳이라서 그러니까 일반 뭐 공무원들은 그 조직에서 막 5년, 10년 길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청와대는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돼서 그렇게 이동이 잦죠.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제 근무하시고 이제 나오셔서 지금 공직자분들이나 뭐 회사분들 위해서 책도 쓰셨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게 이제 강원국 백승원의 글쓰기 바이블이라는 책인데요. 이 글쓰기에 대한 거의 모든 걸 이 책 한 권에 담았는데 이 책은 좋은 점은 우리 글쓰기 책 보려면 좀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딱딱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수다를 떨듯이 재밌는 수다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글쓰기 팁을 얻듯이 이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공TV를 애청하는 또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수험생분들도 많이 보지만 일반적인 공무원분들도 좀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읽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제 거예요, 이거 여기. 근데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것 좀 나중에 또 여쭤봐도 좋습니다. 이게 사실 필살기라고 하셔갖고 반드시 좀 뭐 향후 이제 활동 계획이나 뭐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사회에 뭔가 어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책임을 졌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 3년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대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또 거기도 새로운 분들이 또 잘 하실 거고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또 하겠죠.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제 청와대 경험을 좀 잘 살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직사회가 소통을 잘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공직사회는 이제 공무원들끼리 소통을 잘해야 되지만 또 국민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제 제 경험을 활용해서 뭐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공직사회가 우리가 보통 밖에서 봤을 때는 좀 폐쇄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럼요. 엄청 많이 바뀌고 행정관님으로 일하시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밖에서 이제 하시니까 좀 많이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제가 사실 이제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 강의를 해보고 이제 교육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의 수준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공무원 수준이 엄청나요. 엄청 높아졌다. 네, 엄청 높아요. 아까. 일단 어떤 글쓰기나 이렇게 과제를 내줘서 이렇게 해온 걸 보면은 야 정말 우수한 자원들이 공직사회에 오는 거를 확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스마트해서 앞으로 대단히 우리나라 공직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청와대 행정관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 되시고 싶은 분들이 저희 영상 좀 많이 보거든요. 조언 한 말씀이나 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공무원 되려면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무원 시험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경쟁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무원 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공무원 개방직이나 별정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어떤 전문 분야, 예를 들면 요즘에는 유튜브를 잘하면 공무원이 됩니다. 유튜브를? 지금 뭐냐면 그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그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특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큰 지자체에서도 유튜브 잘하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할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1, 2년이 아니라 길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글 잘 쓰는 사람들도 많이 채용이 되고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를 확실하게 가져가면은 그러면 그것이 공직사회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도 중요하지만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길들이 열려 있어요. 혹시 공직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길이 있다는 점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잘 알기 어려운 정보를 좀 말씀을 해주셔서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이제 행정관 출신이신 우리 저기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